지금 외교안보 엄중한 시기죠? 네. 지금 외교 안보 라인의 무능력 심각합니다. 미중일러 대사 내정자 모두 코드 인사 비전문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의 경험으로는 커리어 직업 외교관들이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 꼭 유능했다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정치적 경험이나 역량을 갖춘 분들이 이런 상황에는 더 적합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전 비전문가, 비외교관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철회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어느 쪽하고 비교하는 건 뭐합니다만 그분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네. 북한의 지금 6차 핵실험, 북핵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북한 스스로가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완성의 완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연구소에 의하면 북한이 이미 10개 이상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 가지 숫자에 대해서는 좀 들쭉날쭉하지만 그런 비슷한 분석들이 있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까지 쭉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압박과 제재에 지금은 집중해야 되고요. 언젠가는 닥쳐올지 모르는 대화 국면에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겁니까? 한반도 운전자론은 약간 과잉 해석된 측면이 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6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발표된 한미 공동선언을 보면 한국의 주도를 인정한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삼축체계를 포함한 연합방위 태세의 운영,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조성, 이 두 가지 분야고요. 북핵에 대해서는 한국 주도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 등 국제기구와 또 우방국가의 그런 철저한 공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리아 패싱이 심각합니다. 그런 것을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러한 상황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특히 산업 배치를 돌려서 우왕좌왕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미국으로부터도 중국으로부터도 코리아 패싱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을 자초했다. 동의하십니까? 안보 상황 자체가 미중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국면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7월 초에 베를린 선언에서 평화협정을 언급을 했습니다. 평화협정 결국 주한미군 철수로 귀결될 것입니다. 앞서 총리님 답변에서 역대정부 합의서에 평화협정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평화협정은 그동안의 우리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 가운데 최종적인 목표 중에 하나로 거론된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평화협정이란 말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네. 공식적으로 평화협정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그거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면 안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화체제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르지 않을 겁니다. 평화협정은 피스 트리티를 말하는 겁니다. 평화체제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아주시고 결코 사실관계를 호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화체제도요, 일반적인 레토릭으로서의 평화체제는 평화로운 평화협정은 다른 겁니다. 잠깐만요. 발언 시간 뺏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레토릭으로서의 평화체제는 평화로운 상태를 뜻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에 기반한 체제라면 그것은 당연히 평화협정이 기반이 돼야 하는 그런 체제를 평화체제라고 부릅니다. 평화협정을 지금 정확히 모르시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관계를 좀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정은도 조만간 핵미사일 완성을 선언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장할 것이고 또한 미군 철수를 요구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평화협정은 불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 선언에서 김대중 정부의 6.15 선언, 노무현 정부의 14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경제협력의 미명 아래 퍼주기를 계속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협력이 평화를 담보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면 그것을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방국과 유엔은 지금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와 압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중요한 선언에서 엇박자로 이렇게 가니까 코리아 패싱하는 거 아닙니까? 코리아 패싱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 이상 퍼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논의가 어느 단계에 갈 것이냐에 따라서 전략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자꾸 의도적으로 북한 핵의 그러한 폭력성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6차 핵실험 때도 폭발력을 우리 정부만 50킬로톤대로 발표를 했고 미국, 중국, 일본 모두 100킬로톤 이상으로 다 발표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핵 폭발 시의 이 지진 규모의 측정은 측정 장소, 측정 방식, 그 다음에 위력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계속 우리 한국은 CTBTO 방식으로 해오고 있고 늘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약간씩 낮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었고요. 단지 CTBTO에 비해서 이번은 0.3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굉장히 축소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 2차 인공지진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탄도미사일을 방사포라고 했죠. 이런 것이 결국은 북한의 핵 위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뭐 하겠습니까? 축소가 가능하지도 않고요. 네, 그런 일은 그렇지 없습니다. 않으면 이렇게 할 리가 없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진 규모의 측정은 측정 장소, 측정 방식에 따라 다른데 우리의 방식은 예전부터 미국, 일본보다는 작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의도적인 축소나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절대 축소하는 건 하지 않기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네. 앞서 그 답변 시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북핵에 대한 해결과 북핵에 대한 대응 태세가 완비될 때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 정부의 지금 전작권 전환 정책과 전혀 다릅니다. 그때 이루어진 세 개의 조건, 그것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핵에 대한 완벽한 대응 태세가 확립될 때 전환하실 겁니까? 예, 세 가지가 있죠. 북핵에 대한 대응 태세, 그다음에 주변 정세의 안정화 여부,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돼서 그 조건에 따라서 조기 환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조기 환수한다는 것이 이러한 그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이 앞에 붙어가지고 그 문장은 전혀 변함이 없이 6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그대로 답습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그 전작권 전환 정책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동일합니다. 2013년 거하고 동일하다고. 언제까지 이러한 그 북핵에 대한 해결과 대응 태세를 확립을 하실 겁니까? 현재로서 한미 간에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그것은 변경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북핵에 대한 그 해결과 문제는 대응 태세 확립을 네.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걸 하시다는 그런 조건을 언제라고 시한을 박을 수 있다면 한미 간의 공동선언이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겠죠. 대응 태세가 확립될 때 전환하신다는 거죠. 물론입니다. 한미 간의 북핵에 대한 해결과 지킬 수밖에 없는. 북핵에 대한 해결은 결국 비핵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와 북핵에 대한 대응 태세가 확립되면은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예, 합의문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68%가 전술핵 재배치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현 정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고 해왔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가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고 얼마만큼의 리스크가 있을 것이냐를 충분히 아신다면
그리 다른 결론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불안한 것은 북한 핵무기도 불안하지만 현 정부의 대응 태세가 불안합니다. 네, 지혜를 모아주시면 국민들이 덜 불안하실 겁니다. 전혀 북핵에 대한 방어 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고 또한 공포의 균형도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그러한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해구산, 그것이 또 확장된 확장 억제 전략 하에 한국은 놓여 있습니다. NPT 조약 10조량은 비상사태 시 탈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사태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런 일반적인 비상사태라 그러면 대단히 엄중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만 NPT 탈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한국이 최소 6개월이면은 핵무기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제조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조금 전문가들에 따라서 견해가 다른 것으로. 총리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러한 관련 논문이나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으십니까? 수많은 지금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견해라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 사실관계 그리고 논문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지금 팩3와 SM3 도입해야죠. 네, 아까 국방장관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걸로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4도 추가 배치해야죠. 네, 그것도 국방장관 답변. 동의하십니까? 네, 총리님께서? 구체적인 지금 국방장관의 그러한 전술핵 재배치나 또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지금 부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정신없이 발언했다는 식으로. 아니, 그래서 그 말씀은 내가. 국방장관에 대해서 답변을 미루지 마시고. 네. 직접 답변해 주세요. 아니, 개개의 무기에 대해서는 저보다 국방장관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판단이고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국방장관도 한국의 야당이나 언론에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걸 인용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핵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한데 일본은 지금 이러한 비상사태 시에 대피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피훈련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을지 연습이 있었고 민방공 훈련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좀 더 내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걸 정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레드라인 잘못되었죠? 외교적 의미에서 국제사회가 이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선을 넘으면 국제사회의 응징이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다 하는 경고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드라인을 넘었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 외교적인 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전 국민이 총리님의 발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께 네. 대단히 중요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레드라인을 넘었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때의 발언은 북한이 ICBM의 완성으로 질주하고 있는 단계에서 더 이상 나가지 말라는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경고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은 현실적인 점이 위협이 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제재와 압박이 있을 것이고요. 둘째는 억지가 있습니다. 셋째는 대화가 있는데요. 현재는 대화는 일단 배제하는 국면이고요. 제재와 압박은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오늘 아침에 결의된 것이 있습니다. 한국도 충분히 공조하면서 같이 공조를 할 것이고요. 압박은 우리 한미 연합 방위 역량 그리고 우리 독자적 방위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 안보리 제재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에 따라서 불충분하다고 보시는 국민이 계시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빠른 시일 안에 그것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건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말씀하셨습니다. 최대의 압박입니까 이게? 미국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 그런 국제적인 타협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김정은에 대한 자산동결 논의됐습니다. 앞으로 자산동결 주장하실 겁니까?
그건 조금 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주장하실 겁니까?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한다는 원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 한미동맹 그런 말씀 이제 안 하셨는데 한미동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한미동맹은 긴밀합니다. 제가 경험하는 한 한국의 안보실장과 미국의 안보보좌관, 한국의 국방장관과 미국의 국방장관, 또 양국의 합참의장, 그리고 우리 외교부장과 미국의 국무장관, 지금처럼 긴밀히 시간과 관계없이 워싱턴 시간으로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통역 없이 통화하는 그런 시대는 과거에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미동맹에 의해서 북핵에 대한 해구산을 우리가 제공받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 아시죠? 네. 몇 개 조항입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하여튼 언젠가는 읽어봤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니 꼭 읽어보십시오. 전문 및 본문 6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 한국 유사시에 미국의 자동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전혀 아닙니다. 나토는 자동 개입입니다. 그런데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자동 개입이 아닙니다. 이 3조에 각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서 즉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의회 승인 아시겠습니까? 필요합니다. 의회 승인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유 자동 개입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이 중요한 사항을 총리께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이거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진작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자동 개입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는 북한 핵이 현실적인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대해서도 재설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나토 수준의 이러한 자동 개입으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나토 수준의 핵 공유를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아니 그거는 네네. 나토 수준의 핵 공유고요. 이거는 네. 그 말씀이 아니고 네, 핵안전협정 얘기인데요. 유사시 개입 조항에 대해서 네네. 나토 수준으로 자동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현재의 체제가 불충분하다면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의 여지가 있다.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가짜뉴스로 지금 몸살 앓고 있습니다. 사드, 전자파 등 괴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사드 괴담으로 엄청난 국론 분열과 사회적 비용을 치루었습니다. 사드 괴담 퍼뜨린 분들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드가 전자파 등의 위해를 가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것입니다. 아니 글쎄요. 이 부분은 이미 대선 이전에 벌써 괌에서도 측정을 했고 네. 또한 우리 성주 기지에서도 이런 것을 일부 언론 등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괴담을 퍼뜨려서 엄청난 국론 분열을 가져오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이런 데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의 정치적 언동에 대해서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2016년 11월 26일 촛불 집회 시에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도 최순실 지금 외교안보 엄중한 시기죠. 네. 지금 외교 안보 라인의 무능력 심각합니다. 미중일러 대사 내정자 모두 코드 인사 비전문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의 경험으로는 커리어 직업 외교관들이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 꼭 유능했다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정치적 경험이나 역량을 갖춘 분들이 이런 상황에는 더 적합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전 비전문가, 비외교관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철회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어느 쪽하고 비교하는 건 뭐합니다만 그분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네. 북한의 지금 6차 핵실험, 북핵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북한 스스로가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완성. 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평화협정은 그동안에 우리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 가운데 최종적인 목표 중에 하나로 거론된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평화협정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네. 공식적으로 평화협정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그거는 네네. 사실관계를 호도하면 안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화체제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르지 않을 겁니다. 평화협정은 피스 트리티를 말하는 겁니다. 평화체제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아주시고 결코 사실관계를 호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화체제도요. 일반적인 레토릭으로서의 평화체제는 평화로운 평화협정은 다른 겁니다. 잠깐만요. 발언 시간 뺏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레토릭으로서의 평화체제는 평화로운 상태를 뜻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에 기반한 체제라면 그것은 당연히 평화협정의 완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연구소에 의하면 북한이 이미 10개 이상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 가지 숫자에 대해서는 좀 들쭉날쭉하지만 그런 비슷한 분석들이 있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까지 쭉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압박과 제재에 지금은 집중해야 되고요. 언젠가는 닥쳐올지 모르는 대화 국면에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겁니까? 한반도 운전자론은 약간 과잉 해석된 측면이 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6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발표된 한미 공동선언을 보면 한국의 주도를 인정한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삼축체계를 포함한 연합방위 태세의 운영, 또 하나는 기반이 돼야 하는 그런 체제를 평화체제라고 부릅니다. 평화협정을 지금 정확히 모르시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관계를 좀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정은도 조만간 핵미사일 완성을 선언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장할 것이고 또한 미군 철수를 요구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평화협정은 불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 선언에서 김대중 정부의 6.15 선언, 노무현 정부의 14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경제협력의 미명 아래 퍼주기를 계속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협력이 평화를 담보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면 그것을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방국과 유엔은 지금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와 압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중요한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조성 이 두 가지 분야고요. 북핵에 대해서는 한국 주도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 등 국제기구와 또 우방국과의 그런 철저한 공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리아 패싱이 심각합니다. 그런 것을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러한 상황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우왕좌왕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미국으로부터도 중국으로부터도 코리아 패싱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을 자초했다. 동의하십니까? 안보 상황 자체가 미중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국면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7월 초에 베를린 선언에서 평화협정을 언급을 했습니다. 평화협정 결국 주한미군 철수로 귀결될 것입니다. 앞서 총리님 답변에서 역대 정부 합의서에 평화협정이란